저는 오늘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제가 밥을 다 먹었는데도 저는 아직 손도 못 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밥그릇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25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은 씨는 제게 용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옷도 10년 넘은 걸 입고 있어요. 새 옷 사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매달 100만 원씩 쇼핑을 했어요. 제 생일은 늘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비싼 케이크를 사고 외식을 가면서 말이에요. 저는 혼자 라면으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돈 아깝다고 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병원비 달라고 하면 눈치를 주니까요.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저를 놀리곤 했어요. 시어머니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말 잘 들어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녁에는 찬밥과 김치만 줬어요. 따뜻한 밥은 며느리와 아들이 먹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저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창피하다면서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요.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후회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재산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직원 5명뿐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술력은 뛰어났어요.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로 큰 기업과 계약을 맺었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주식을 당신 명의로 해두겠소.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회사가 상장되기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남편의 동생들이 회사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식 70%가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습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배당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직접 경영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회사는 2년 후에 상장됐습니다. 주식 가치가 1000배 이상 뛰었어요. 제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저를 잘 대해줬다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저는 매년 배당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요. 그날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건강했고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이 더 좋아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돼요.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마치 저를 내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동의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드리죠.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놀랄지 궁금하네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 가는 날 아침에 모든 걸 밝히기로요. 며느리와 아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날까지 며느리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어머니, 빨래 계세요. 어머니, 방 청소하세요. 명령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곧 며느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볼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요양원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제 짐을 쌌어요. 낡은 옷가지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9시에 차가 와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내보낸다는 기쁨이 역력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거실로 나와줄래?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왔어요. 아들 준호도 불렀습니다. 너도 와봐.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어머니, 빨리 해주세요. 회사 가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봉투에 집중됐어요.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주식 보유 현황 증명서였어요. 제 이름과 함께 주식 가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0억 2천만 원. 며느리가 숫자를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머니 거예요? 맞아. 내 남편 아버지가 만든 회사야. 주식이 내 명의로 돼 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너희가 날 잘 대해줬을 것 같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을 빌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이야. 25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생일도 잊어버리고 찬밥 주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이제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어요. 아들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모실게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변하다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심일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뉘우치는 걸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해야겠어. 유언장 작성 예약이 오늘이거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였어요. 준비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읽어주려고요.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회사 주식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기부요? 전부 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전액 기부입니다. 불우아동시설과 양로원에 나눠서 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신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모셨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넌 날 구박했어. 하인처럼 부렸지. 그게 모시는 거니?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늦었어. 이미 결정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이 뭔데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1년간 모시면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진심으로 뉘우친 건지 알 수 있어.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여드릴게요.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즉시 기부해. 변호사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잡아줬어요. 어머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새 옷도 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골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잘 대해줬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옷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어머니, 조심하시지. 돈 아깝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깨진 접시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실수했어. 저는 사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접시는 다시 사면 되는데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큰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째 저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즉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밀 검사 받으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냈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정말 변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9개월이 지났을 때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엿들었어요. 지은아, 요즘 시어머니한테 잘해준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전에는 맨날 불평하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 1,000억이잖아. 누가 안 그러겠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어머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거든. 후회돼. 친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너 진심이야? 돈 때문 아니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실망하신 표정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눈물 나.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용서하려고 하시잖아.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어쩌면 정말로 변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불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정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잘해줬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믿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 준호에게 물려줍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펼쳤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모실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줘. 알겠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는 기부하겠습니다. 며느리도 약속했어요. 매달 자원봉사 나갈게요. 어머님이 겪으신 고통을 다른 노인분들은 겪지 않게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제 생일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줬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요.
며느리와 아들의 마음이 변한 게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그때 통장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